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아이들 영어 1등급 신화를 넘기고 이제 입시 전략가로 발돋움하고 싶은 조아연입니다. 올해 고등학생들, 지금 고1이 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학습시키면서 학생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만 학생들이 불안에 젖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선생님이 입시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지금 미로에 갇혀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풀어봐라,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당연한 말들,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1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것은요, 불안한 자신의 고등학교 학습의 전반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급변하는 입시를 파악해서 멘토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강화 선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연구로 고등입시 전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격변하는 21학년도 이후 체제를 간단히 펴보겠습니다. 일단 국어랑 수학이 고교 학점제라는 개념으로 선택 과목 사항이 늘어나죠. 공통 75%, 선택 25%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기로에 놓이는데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성적 자체는 통합 산출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국어가 기본적으로 독서와 문학 파트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자, 그리고 언어 매체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지금 문이과 통합으로 인한 수학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내야 됩니다. 총 30문항 중에 22문항을 수원수투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미적, 기하, 확통에서 8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변별력이나 전략이 생기는 거죠. 미적과 기하에 관한 지식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저한테 도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수투랑 연계되는 미적, 그리고 수원의 삼각함수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하,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전략을 보고 있던데 수학 선생님들께서 우리 소중한 학생들에게 한 번씩은 어떤 과목이 그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지, 예를 들어 미적은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기하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부에 잘 지치는 학생들은 가급적 기백 쪽으로, 기하 쪽으로 그런 전략도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는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 변별력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에서는 원 과목을 2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선택 과목의 등장. 이 말이 바로 한때 유행했던 고교 학점제고요. 수학과 탐구는 앞으로 선택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주요 대학 56개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입니다. 인서울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말하는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연계열 가려면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는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교 학점제를 기준으로 이전 학생들의 고민은 이런 거였죠. 가형을 3등급 받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차라리 나형으로 응시해서 등급을 올릴까? 라는 그런 고민 상담을 저도 꽤나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고민은 매우 크게 늘어납니다. 혼란스럽다. 무엇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과목이 좋지만 저 과목이 성적이 더 잘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저걸 해야 되나?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능 비중의 확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시가 대세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으로만 계속 공부를 해왔으면 어느 정도 수능 최저 맞추기 쉬운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고요. 수시 교과에 따른 선택, 그리고 학종, 자신의 활동과 특기, 세특 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았으나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0%가 정말 40%일까요?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을 정시로 어차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 비율은 43%까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의 격변하는 입시는요, 간접 연계가 강화되죠. 즉 직접 연계가 축소됩니다. 이것은 곧 단순 암기식 공부를 벗어나서 절대 실력을 보겠다라는 교육부의 취지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확대로 수능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만을 했다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수시가 남아있긴 합니다. 수능 비중이 확대된다 해서 수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수시의 방향성부터 보겠습니다. 정시의 확대는 맞지만 정시의 확대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 등에서 빠졌던 인원을 끌어온 셈이기 때문에 상대적 감소는 맞지만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시가 약해졌다, 없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이제 신빙성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수시 중에서도 교과 전형은 증가했습니다. 소폭. 그러나 학생들에게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학종, 생활기록부를 통해 진학했던 이 학종 전형이 엄청나게 큰 감소를 보입니다. 즉 결론이 나오죠. 이제 수시도 교과 성적이 대세입니다. 절대로 학종이 사라지거나 수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시가 가사도 풍속도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과에 우위를 두는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변수를 내주던 학종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주요 대학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을 동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1학년 때 20%나 30%,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그 한두 시험 가지고 40%를 매겼는데요. 이제 없습니다. 거의. 학교마다 다르지만 주요 대학이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학교들도 다 따라갈 전망입니다. 그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다룰 때 1학년 때부터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만 학생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정시가 실질적 수치로 40% 확대 방안이 되면 이런 수치를 가집니다. 선발 인원 차이가 엄청 크죠. 거의 두 배 이상을 보인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 교과가 중요해지고 학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 고1 학생들 또는 지금 고2, 고3 선생님들께서 지금 22, 23년도 대입, 24년도 대입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기존보다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모 학생도 토요일 날 2타임 수업을 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했던 영재 프로그램이 있다고 계속 수성고 쪽에서 어떤 과학 영재 활동을 계속하면서 교과에는 충실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학생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안 보니까요. 여기 진한 글씨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미반영부터 자율 동아리 미반영, 단체 활동 등등 많은 것들이 미반영됩니다. 이것을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교과를 보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만 반영됩니다. 비교과 활동 부담은 줄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줄어든 만큼 교과 관련 항목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 우위에 있어야겠습니다. 세특의 경우 영재 활동 이런 활동들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업 태도와 참여도 그리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선생님들께서는 수행평가도 학생들에게 좀 챙겨주시는 게 학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많은 잘못된 상식들이 있었는데요. 자율동아리 폐지를 통해서 그럼 이제 동아리 활동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정규 동아리 활동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 동아리 활동은요, 각 담임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를 뜻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유지되고요, 진로 활동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변별력은 크지 않겠죠. 그럼 결국 또 하나로 수렴합니다. 교과 성적이 답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격변하는 21년도 이후 수능 입시 체제를 봤는데요. 물론 더 많은 상세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시 비중의 큰 확대, 이에 따른 수시 비중의 감소, 수시 중에서도 교과는 소폭 증가다. 그러나 학종은 이제 변별력을 내주던 학종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 이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알면 좋을 팁들이 무엇일까요? 정규 동아리와 세특의 상대적 중요도 상승에 따라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움직여라. 학교에서도 좀 튀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자신의 역량 그리고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태도 참여, 상호작용, 수행평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 수시와 정시 방향성을 좀 일찍 잡는 방법도 이제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신 안 되는 학생은 무조건 내신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그러나 이제는 수능과 정시가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됐으므로 학생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강점을 파악해서 정시로의 권유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나 2학기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해보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 내신은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암기형에 좀 불리하다. 실수가 너무 많다라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시로의 전환도 권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지으면 학생의 목표 대학은 빨리 잡힐수록 좋아졌습니다. 이전엔 단순히 목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학교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목표를 빨리 잡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역량 분석 그리고 입시 지도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과목별 팁입니다. 자, 수능 국어 45문항 80분 그리고 각 15문항씩 화작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화작 파트가 모의고사의 가장 뒷부분으로 이동된답니다. 화작은 문제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크게 나누어 끊어 읽고 풀기 방법도 추천하고요. 문법의 경우 사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문 내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 문법까지 15분에서 20분의 시간 분배를 생각해서 이런 특성을 고려한 다음 학습에 임해야 됩니다. 비문학, 영어 독해랑 비슷하죠? 비문학 파트는 확실히 감을 유지하도록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모르는 단어에도 체크해서 수능 국어에서의 어휘도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문학, 일상적인 언어와 수능에서의 언어가 다르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입니다. 각 선생님들께서는 각 과목별 간단한 특징들만 알고 계셔도 학생들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는 45문항 70분입니다.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된 지가 꽤 됐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아직도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영어 1등급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듣기 17문항, 독해 28문항. 듣기 배점이 생각보다 크죠. 37점, 약 40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듣기를 틀리게 되면 1등급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일단 듣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듣기를 먼저 빠르게 잡아주는 게 방법입니다. 듣기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기에 약한 걸 아는 학생들은 그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에 영어를 고3 때까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서도 빈출 표현 그리고 주의할 발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 학습하듯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도움되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의 학습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듣기도 해내거든요. 그리고 듣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도 듣기 다 맞추고 18번부터 27번까지의 쉬운 독해 풀고 뒤에 좀 잘 찍으면 실제로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 파트입니다. 뭐 단순히 잘 풀어라,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상한 것보다 자, 변별력 있는 독해는 논리적인 상상력을 길러라. 저는 이렇게 요즘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전개가 시작됐을까?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하려는 걸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지문에 2개 이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지문은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서포트 라인 가지고는 지문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영어 지문에서는 이렇게 도입부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 감정으로서 먼 조상 때부터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인류에게는 내면적인 시련 혹은 비애가 반드시 존재해왔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열심히 해석하고 있죠. 모르는 단어도 많을 텐데 해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심 단어 위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습시켜야 되거든요. 복잡한 문장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간략화, 핵심화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모의고사 훈련에서 시간 통제 능력도 중요해지고요. 긴장감 있는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대충 치고 있다. 듣기랑 문제를 따로 푼다. 자신의 70분을 관리할 방법을 모른다. 끝난 겁니다. 수능 수학입니다. 자,
30문항 100분이죠. 문이과 통합에 따라 공통과목 22문항 그리고 선택과목 8문항인데요. 공통과목이 객관식이 15문항, 단답형이 7문항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가 3대1의 비율로 객관식이 6문항, 단답형 2문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완벽히 할 것, 문제를 이해해내는, 독해해내는 눈을 기를 것, 많은 유형을 다룰 것. 이거는 누구나 아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죠.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걸 어쩌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공부 열심히 해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학에 아는 것도 없지만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 또한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간 우리 성탁 학생과 콜라보를 해서 제가 배운 적도 있고요. 개념을 완벽히 하라는 이유. 개념을 완벽히 하면 낯선 문제에도 비교적 덜 당황하겠죠. 그리고 개념으로부터 풀이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항은, 즉 킬러 문항이죠. 여러 개념의 집합과 같은 문항입니다. 따라서 특정 한 개념만 몰라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이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약한 개념을 다각도로 알 수 있다 합니다. 개념의 응용과 활용법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자신에게 약한 파트가 계속 명확해지겠죠. 공식은 텍스트 그대로 외우는 것은 상위 등급 학생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공식은 필연적으로 과정에 있다고 하고요. 그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그 풀이의 논리성이 갖춰지고 실력이 늘어간답니다. 또 증명을 친숙하게 하는 것도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이과 통합에 따른 수능 수학의 방향도 저희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킬러 문항은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킬러 문항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 수특 공통 과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합니다. 자, 이제 과목별 점수 보정이 생기죠. 이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도 미적 또는 기백. 가급적 미적은 수투를 완전히 끝내고 해야 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기백이라고 하겠죠. 기백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도 하고요. 자연계열 중위권 이하 학생들도 화통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합니다. 점수 보정을 쉽게 풀어보면 화통 선택자들의 공통 수학 평균 40점, 미적 50점, 기하 60점인 경우 공통 과목 점수가 우위에 있는 집단에게 표준 점수를 더 준다고 합니다. 지금 통합 산출돼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악의 경우 화통을 다 맞춰도 기백 한두 개 틀린 학생보다 점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화통은 일반적으로 문과 계열 아이들이 선택을 하죠. 그럼 그 학생들의 평균보다는 자연 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의 공통 수학 점수가 더 높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공부 양의 측면에서 확통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가지거든요. 이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좀 덜 하겠지만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56개 대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제시 있으니까 자신이 저는 수학 못해서 그냥 확통할래요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해서 전략에 맞춰 움직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상세히 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